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푸근하고 활동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서 과일 신선 물가들이 많이 올랐다. 다른 거는 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것만 이제 많이 오른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도 정치지만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와 뭐 다 비슷비슷하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보다 농산물 가격이 싼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풀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농가에서 좀 지장은 좀 있고, 그렇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전체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전체 국민을 이제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나 우리나라 농작물 가격이나 비슷하다 그러면은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올라요. 농산물은 이제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석유값이 이제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들을 갖다가 산유국이라고 하는데 그 협의체를 갖다가 오페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그 석유를 많이 생산하자 해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면은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감산을 해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 말자 그러면 그 석유값이 오르고 또 경제 성장률이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호황기에서 지금 불경기잖아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 석유 수요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경기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호경기 때는 그 석유를 소비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은 이제 그 가격이 또 오를 수가 있지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기라서 석유를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제 그 공급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싸지고 그런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농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온, 기후, 환경하고,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생산이 많이 안 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에 생산하지 않지만은 겨울에도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봄에 뭐 여름에서 딸기라든가 뭐 수박 이런 거는 제철이 돼야 이제 생산이 많이 되면은 싸잖아요. 근데 겨울에 사시사철에 이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난방 시설을 해 가지고 사시사철 열대 과일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비싸죠. 아무래도 거기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산물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산 방식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사과라든가 이런 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쌀이고 완전히 그 과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필수품입니다. 야채, 과일, 그다음에 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지금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파괴되면은 그 농산물 그 생산이 흉년이 많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 파괴가 되면은 모든 것도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한 개만 뭐 물가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파괴되면은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 물가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영향을 받아요. 그 환경 파괴가 되면은 그 경기도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져요. 경기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점점 비싸서 생활하기 힘든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먹고 살기도 점점 식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은 점점 감소가 되니까 여유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간다 뭐 상품을 산다 뭐 이렇게 해야 내수 소비도 살아나고 외국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은 외국 나라고 외수 수입도 늘어나고 그렇게 그게 돼야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경기 좋아진다는 게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용을 하고 또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 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환경이라는 게 그 농산물 생산이 되지 않아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른 데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향을 다 끼친다. 그게입니다. 그 전쟁도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 파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환경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전쟁도 환경 파괴 때문에 그 근본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환경 파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불경기가 온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환경 파괴가 되니까 먹고 사는 것도 치열해지고 국제관계도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극한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치고받고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게 더 점점 심해지게 되면 세계가 공멸하게 돼요. 환경 파괴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 영향을 받아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좀,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물가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좀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것도 환경이 나빠져서 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게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전쟁이 안 나고 물가도 안정이 돼서 싸고 기름값도 싸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국제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우선 좋아져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살기 어려우면은 모든 것이 나쁜 일만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환경이 점점 파괴가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의 섭리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연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환경 파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전 세계 all over world 모든 세계의 만사 일들을 모두 지배하게 된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불경기가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물가도 오르고 살기 어렵고 내수 소비도 부진해서 공장이 올 스톱되고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기꾼 원래 그 경기가 나쁘고 그렇게 되면 사기꾼이 남의 등골을 등쳐서 사기를 쳐서 먹는 사람도 점점 극성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맞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 때문에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서 환경 파괴가 지금의 극한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같은 경우에도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기는데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전쟁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환경 파괴에서부터 시발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지배를 받게 된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사건 사고들은 환경 파괴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본 원인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불황, 경제 공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에는 불경기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경제 공황 상태가 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득한 옛날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경기 불황 때 경기 불황도 환경 파괴 때문에 이제 옵니다. 대개 보면 환경 불황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포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경기 불황이 와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 놓으면은 포화 상태잖아요. 더 이상 부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컵에 꽉 차면은 다시 쏟아내고 다시 물을 거기다 채우고 이렇게 해야 순환이 되잖아요. 이 포화 상태로 꽉 차 버리면은 그게 썩어버리고 물이 썩어버리고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포화 상태가 돼도 그게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면은 포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인구 포화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인구 포화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의 전 세계가 지금의 여러 군데서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세계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세계의 그 지식층, 엘리트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국제사회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큰 오산을 하게 됩니다. 오산을 하게 돼요. 오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한다든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오판하지 않도록 전 세계의 지식층들이나 엘리트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잘못하면 오판할 수가 있어요. 오판하게 되면은 세계가 공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의 환경 파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근본 원인이 세계 경쟁이 치열하고 국지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환경 때문에, 환경에서 시발해서 지금의 이런 상태까지 왔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판하지 말고 정판을 바른 판단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국제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전쟁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판해가지고 자꾸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감정만 서로 앞세워가지고 부추기고 국지전을 하고 자꾸 나라와 나라끼리 감정이 점점 부딪히고 점점 감정이 깊어지면은 오판하게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판을 해서 국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식층이고 엘리트층에 있는 세계 지도자들은 정판을 해서 지금의 이러한 상태는 서로 나라 간에 서로 감정 싸움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그 시발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환경, 인구 증가, 환경 파괴 때문에 시발이 거기서부터 원인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정판, 올바른 판단이다.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국제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지, 서로 나라들끼리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은 국제전이 점점 일어나고 점점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전쟁이 확전이 되고, 거기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판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요즘에 순항 미사일을 자꾸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가끔 무기 실험을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그 위형을 북한에다가 한번 시위를 어느 정도 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한국에도 이러이러한 무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오판하지 말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한국에도 너희들보다 몇 배로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이제 오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오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고, 핵잠수함도 있고, 지금의 최신 무기가 다 있으니까, 남한보다 무기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일으켜도 되겠다.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판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무기 시위를 가끔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의 전력 자산만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무기가 지금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자꾸 보여주면은 북한에서 전쟁을 오판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 재산, 미국에 있는 최신 그런 것만 갖다가 미국의 전력 자산을 이제 우리나라에 가끔, 순환 운행을 해서 전력 재산을 이제 보여준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무기도 새로운 무기를,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오판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이 즉시 개입이 가능하지요. 원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나면은 자동 개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미국이 자동 개입이 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군이 자동 개입되면은 아무리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게임 체인지가 안 되잖아요. 여러모로 전력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가혹한 확전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신무기 개발한 것을 자꾸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판을 하지 마라. 이성적으로 정판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력 재산을 총동원해가지고
비행을 해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에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전쟁이 났을 때 한 나라의 국민들이 병사들이 전쟁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제공권도 별로고 아니면 재래식 무기도 별로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진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가기만 하면 지는 전쟁에 전투하러 갈라 하는 그 사기가 있나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는 국민의 그 전투에 참여할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총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아니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군 있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제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군이라고 안 하고 수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자, 군사군자. 요즘에는 바다해자, 군사군자. 그렇게 써가지고 해군. 이렇게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 시대에 바다를 지킬 때는, 수군이라고 했습니다. 몰수자, 군사군. 그 수군들이,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은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전쟁은, 참전하는 국민들의, 군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내려간다. 그래서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원래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작전을 잘 세웁니다. 물살이 급하고 울도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바다 물결이 몇 시에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을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작전도 잘 짭니다. 하객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객전이라는 게 그게 이제 한자입니다. 그게는 학자에다가 날개 익자입니다. 그리고 싸움전자. 하객전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 있잖아요. 두루미 쉽게 말하면은 두루미 같이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서 배가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적의 배를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쏴서 전멸을 시킨다. 그것이 하객전입니다. 그래서 학자, 날개익자, 싸움전자 써가지고 하객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제독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좋고 작전도 아주 정말로 다른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작전을 만들어서 백전백승을 하는 장군한테는 부하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나가면 이기니까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적군은 100% 다 죽어서 바다에 다 깔려서 떨어져 다 죽고 전부 다 배가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반대가 된다면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백전백패다.
나가서 싸워서 전쟁하기만 하면은, 싸움이 진다 하면은, 진다는 거는 곧, 나가면, 참전한 군민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패전병 몇 명만 살아와요. 그러나 죽으러 가는 전쟁은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군인들이 죽으면은,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제공권을 이용하든지, 다른 무슨 작전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말고 건들지 말라.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명이 죽으면은 너희 나라는 몇 배, 백 배 죽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함부로 폭격을 못합니다.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저렇게 저 함부로 그 나라의 군인들을 죽이면은 몇 배로 폭격을 한다는데 무서워서 함부로 그 나라에 폭격을 못해. 이런 인상을 주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공권이라든가 비행기가 하늘에서 폭격을 하고 하늘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 100%. 그렇게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격기라든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그런 폭격기라든가 아니면은 레이저 방사기라든가 요즘 그런 무기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화염 방사기라고 해서 불이 한 100m까지 확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죽이고, 요즘에는 레이저 무기라 해가지고 레이저 무기가 수킬로까지 있는 데까지 레이저 광선을 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앞으로 개발을 하고, 요즘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해서 앞으로 해킹 부대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 나라마다 해킹 부대가 있어가지고 여러 국방, 그다음에 산업 이런 데에 치명적으로 해커들이 들어가서 올 스톱 마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차라든가 모든 전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목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사이버 해킹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널리 사용하게 해가지고 애초에 그걸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보급한 나라가 도리어 재앙을 맞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기술 같은 것도 외국의 기술 유출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인터넷을 처음에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집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아니면은 국가의 정책, 아니 국방부 이런데 지금 인터넷, 사이버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기술이 너무 널리 퍼져가지고 도리어 처음에 제조를 해서 시발해가지고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널리 그냥 너무 제약도 없이
제한도 없이 너무 많이 이 기술을 이전시켜 가지고 도리어 처음에 만든 국가가 도리어 그 재앙을 부메랑이 된 경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앞으로 요즘에 반도체 기술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앞으로 사이버 인터넷 기술도 반도체 기술을 못지않게 통제를 해서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이버라든가 인터넷 그런 기술도 반도체 기술 통제하는 것처럼 통제를 해서 기술이 너무 모든 나라가 기술 이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도리어 그러한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핵무기를 개발할 때도 그것도 그렇잖아요. 핵무기를 처음에 개발할 때는 몇 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도 그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게 국제 협약을 하고 통제를 하고 보안 유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의 기술이 전부 다 몰래 빠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무기 기술이 보편화 어느 나라든지 다 기술력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지금의 핵무기 천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핵무기 천지 세상이 됐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기술, 핵무기 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핵무기 재앙이 오게 생겼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이버라든가 인터넷도 그 핵무기처럼 보안 유지를 하고 기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이버 전쟁은 핵무기보다 더 파워가 강하고 더 무섭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사이버 해킹 부대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의 국방부의 전력 자료, 정보, 첨단 1급, 특급 이런 정보를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탈취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핵무기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통제를 하고 몇 개 나라만 우리가 알고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이게 확대되는 걸 막자 했는데도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만 생각하면은 대부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이버라든가 인터넷도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앞으로 큰 재앙이 온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핵, 무기, 재앙, 그 다음에 사이버, 인터넷, 재앙, 이런 것으로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공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보안을 철저히 하고 그 통제를 한다고 해도 밤에 그 말은 쥐가 듣고 낮에 그 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무리 비밀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도 다 그게 비밀이 새나갑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그 핵심 그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을 매수를 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다. 비밀리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밤에 말은 쥐가 듣고 낮에 말은 새가 들어서 비밀이라는 것은 통제를 하고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다 나중에는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실은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